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전북도민 4차 총궐기 대회가 전주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문 발표 이후에 분노가 더 커지면서 오늘 집회에는 3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 도심의 4차선 도로가 촛불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참여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분노의 촛불을 든 시민들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문 발표 이후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3차 담화 보고 완전히 국민한테 사기치는 걸 보고 정말 울분을 참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는 9일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통해 끌어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이 탄핵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바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 촛불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고 12월 들어 처음 열린 촛불 집회에는 3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4차례 집회 중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주는 물론 군산과 익산, 남원 등 각 도시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자유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기업이 삥 뜯고 그 기업의 뒤를 봐줬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탄핵이 부결되면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과 함께 국회 해산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정권 퇴진 운동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려서 전북의 명예를 널리 떨쳤는데요. 오늘 전북도청 광장에서는 도내 인사와 많은 축구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챔피언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악대 팡파르와 함께 아시아 챔피언이 된 전북현대 선수단이 들어섭니다. 이동국 선수의 품에 자랑스러운 우승 트로피가 안겨져 있습니다. 이철근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벅찬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전북이 걸어온 길은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가 될 것이고 이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일 것입니다. 승리의 주역인 선수들은 전북 도민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과 같이 우승을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도내 주요 인사와 축구 팬들이 대거 참석해서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아시아 정상에 오른 최강희 감독의 시위는 이제 8일 개막하는 클럽 월드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클럽 월드컵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우리 선수들이 K리그를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팀으로 자부심을 갖고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현대가 오는 11일 클럽 아메리카를 누를 경우 15일에는 세계 최강 클럽으로 꼽히는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게 돼 벌써부터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국회 의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각 시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지난해보다 1,967억 원이 증가한 6조 2,535억 원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는 전라북도 3대 핵심 산업인 농생명과 탄소, 문화관광에 1조 6,900억 원, 새만금과 사회간접자본 1조 9,800억 원, 안전과 환경, 복지 분야에 2조 5,7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161개 신규 사업 예산으로 2,100억 원이 반영됐지만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국립화 등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라북도의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1%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10으로 10월보다는 0.3%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가 올라서 최근 석 달 연속 1%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도시가스가 14.4%, 등유가 12% 떨어지는 등 전기, 연료와 교통 부문이 하락했지만 배추와 무 등 식료품과 음식 부문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전라북도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2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도내 1,300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률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7%인 295곳만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포의 70%는 스스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고 21%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만성 택지개발지구에 야생동물 이동로인 생태통로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황방산에서 만성지구 내 공원과 기지제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3곳을 50억 원을 들여서 육교 형태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경구한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 설립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대구의 한 민간업체가 3산업단지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고 신청해와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민간업체도 열병합 발전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시는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주로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발전소 설립 자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전북지역 시종식이 오늘 오전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자선냄비 주제는 국민과 함께 더 큰 나눔으로이며 모금 목표액은 1억 원입니다. 구세군은 오는 24일까지 모금 활동을 벌인 뒤에 모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김제시 죽산면 한 도로에서 갓길에 서 있던 승용차를 25톤 트럭이 들이받아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73살 노모 씨가 숨지고 배모 씨 등 2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트럭 운전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흐려져서 밤에 서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밑돌다가 수요일쯤에 흐리고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